안녕하세요, 마이 애니송입니다.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은 꽤 오랜만에 다녀왔는데요. 예전에 갔을 땐 아이 아빠가 아기가 어려가지고 안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집에 오면 여기저기 근육통도 호소하고 파스란 파스는 다 붙이고 누워 있었어요. 아프니까 아기 몸무게를 장시간 안고 다니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젠 좀 컸다고 같이 다닐만 하니까 이게 수월하더라고요. 월미도 놀이동산이 있잖아요. 거기서 좀 놀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면 그냥 바로 보통은 잤거든요. 그 예전에는. 근데 아이가 정말 컸나 봐요. 원래 이렇게 놀다 오면은 낮잠을 자야 하는데 안 자고 색종이 접고 놀고 로켓 접어달라고 늙은 엄마 아빠를 이렇게 해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로켓 접는 방법도 보고 종이 접다가 몇 개는 막 망치고, 로켓 쉽게 봤는데, 그리고 로켓도 접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일 멋있어 보이는 방식을 접어주려고 했는데 이게 난이도가 꽤 있더라고요. 봐도 모르겠어. 그래서 여튼 그렇게 놀아주고 결국은 다 접어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피곤한데 애기 아빠랑 접어주다가 피곤해서 누워버리고 이제는 이제 다 접어줬으니까 괜찮지 막 이러고 있는데 아이가 이제 그림책을 들고 오는 거예요. 읽어달라고. 저희 아들 체력 짱이죠. 그래서 그림책을 이걸 들고 왔어요. 얘를 짠, 얘를 들고 뭐 어때? 뭐 이런 그림책인데 얘가 이를 적당하게만 하는 적당시, 이름도 적당이에요. 적당시. 이 책을 가지고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림책을 제가 방송에서 잠깐 소개하려고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인데 아직 아이한테는 못 읽어줘가지고, 그래 피곤하지만 그래 아직 너한테 읽어주지 못했으니까 그래 읽어주자 그러면서 피곤하지만 읽어줬어요.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이런데, 이 모든 일을 아까 그 보셨죠, 주인공. 그러니까 적당시, 이름도 적당시의 하루 해프닝 일과인데요. 늦게 일어나서 밥도 느릿느릿 먹고, 강아지 밥은 고양이 밥으로 주고, 버스를 타고 가다 회사는 정류장도 놓쳐요. 이게 뭐 하는 어른인지 정말 어이가 없죠. 읽다 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래도 적당시는 유쾌하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뭐 어때?를 외칩니다. 적당시는 뭐 어차피 회사도 지나치고 그냥 그 길로 쭉 바다에 도착을 해요. 분명 내가 회사를 가고 있었지만 뭐 이렇게 돼서 바다에 오다니 득을 봤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콩알만해지고 어떻게 할 건데, 이 적당시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지나쳐 오다가 이 좋은 바다를 왔어, 득을 봤다라고 말을 하면서 바다에 그대로 풍덩. 그래서 옷도 다 젖고 말지만 뭐 어때? 를 외치면서 그냥 팬티만 입고 수영하다가 옷도 다 없어져요. 지갑도 없어지고 어이없죠. 하지만 유쾌한 적당시는 뭐 어때? 그대로 회사를 다시 갑니다. 옷도 없고 지갑도 없어진 채로 터덜터덜 회사까지 걸어가요. 그러다 밤이 돼서야 회사에 도착한 적당시는 회사 경비원을 만나고 오늘이 일요일인 거를 알게 돼요. 원래 쉬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늘이 일요일이었어? 그걸 아는 순간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다물어지지 않는 그 적당시 턱이 이 무릎까지 내려왔어요. 놀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이 일요일이야? 그러니까 적당시에 이 우스꽝스러운 막 황당하게 놀라는 그림체에 저희 아들이 막 깔깔 웃고, 아시죠? 아이들 웃음이 터지면 한참을 웃어요. 그 덕에 저도 계속 웃으니까 남편도 웃고, 일요일날 쌓인 피로가 아이 웃음소리에 확 날아가고 급충전되는 느낌 아시죠? 그리고 그림책을 다 읽어주고 난 후에 배도 고프고 밥을 해야 하는데 정말 몸이 천근만근인 거예요. 저녁 준비를 막 하기 싫어질 때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심이 쌓이기 시작할 때, 그때 신랑이 알아서 물을 끓이는 거예요. 라면물을. 근데 그걸 보니까 그래도 밥을 먹어야지, 라면 끓이지 마, 그냥 밥 할게, 영혼이 없게 소리를 냈죠. 그랬더니
바로 알아들었는지 그냥 아니 그냥 라면 먹을게 그러더라고요. 벌써 물은 끓고 물이 끓고 있으니까 더 밥하기는 싫어지고 아 그래도 어떻게 라면을 먹냐 밥을 해줘야지. 그래서 해야지 아 피곤하지만 그냥 밥물 올리자 했는데 라면 스프를 뜯고 아들이 그걸 보더니 크크거리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뭐 어때? 아빠 라면 먹는 데잖아. 그 소리에 그래 알아서 라면 먹는 데는데 나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라면 먹자. 그리고 아들 밥을 이제 차려주려고 하는데 이제 밥을 안 하니까 거하게 따로 차려주기도 또 어려워서 조기를 구웠어요. 저희 아들한테 엄마가 피곤해서 조기밖에 못 구웠어. 잘 먹을 수 있지 아들? 미안해 했더니 웬걸 저희 아들이 뭐 어때? 조기 맛있어. 다 먹어요. 그러니까 이 뭐 어때 그림책 읽으면서 뭐 어때 괜찮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받아쓰기 연습까지 다 하고 꿈나라로 가셨죠. 그래서 정말 제가 괜한 밥에 대해서 밥을 그냥 무조건 해야지 괜한 근심에 쌓였었나 봐요. 알아서 라면 먹고 알아서 조기 한 마리 먹고 행복하게 자는데 그래서 피곤할 때는 라면 물 끓이고 아이가 조기 한 마리에도 행복해 한다면 저도 간단하게 아이 밥 차려주고 쉬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걱정 근심을 날리는 마법의 주문 같은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밥 한 번 안 한다고 뭐 어때? 우리 일상을 들여다보면요. 근심 걱정이 다들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신랑도 근심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회사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에요. 걱정을 달고 살아요. 근데 저희 신랑만 그러는 거 아니고 저도 걱정 많죠. 여러분도 다들 삶에 있어서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관점을 좀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 신랑 남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외국계 회사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계속했고 장하죠. 그리고 다 아시죠? 회사를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있는 거 또 몇 년 근속의 나이가 하나둘 늘어가다 보면 명태다 뭐다 불안해지는 심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들어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저 이해해요. 저도 회사 다녀봤고 알아요. 여튼 신랑의 근심이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걱정이니까 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웬만한 회사원들은 다 하고 살거든요. 그런데요, 작년에 우리 신랑이 그렇게 걱정하던 우리 신랑이 승진을 했어요. 그것도 이사로. 자랑질이에요. 뭐 어때? 자랑하면요. 그래서 승진 축하해요. 이렇게 칭찬해 주는데 또 나름의 걱정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걱정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걱정 근심이 쌓이면 뭐가 달라지나요? 걱정하는 만큼 좋은 쪽으로 발전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제가 사버리고 싶은 마음인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걱정을 하든 아니든 현실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일어나고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는 것도 많아요. 우리 의지랑 상관이 없이. 그리고 변수도 많고요. 그 모든 변수를 나쁜 쪽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좋은 쪽으로 생각해도 생각할 때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아요. 이건 팩트이고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긴 편도 아니고 걱정만 하다 보면 금방 가요. 신랑이 회사 일로 근심을 보일 때는요. 전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너무 실무적인 일만 열심히 하지 말라고.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끈끈한 사랑의 접착제 같은 사람.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은 뭘 하든 오래 갈 거라고. 나중에 언젠간 회사를 그만 다니는 일이 올지 몰라요. 바람이 있다면 저도 아주 늦게 오거나 안 왔으면 좋겠지만 말이죠.
근데 나중에라도 그게 온다고 해도 근심스러운 일만 생기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 다른 회사 임원으로 아주 해피하게 옮길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막 손 대는 곳마다 다 마이더스 손이야. 그래서 더 잘 될 수 있는 거고, 생각하면 좋은 변수도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저도 앞으로 제 인생에 좋은 수를 쌓기 위해 방송도 하고요.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랑한테, 저희 애기 아빠한테 지금 당장 즐거운 생각을 머릿속으로 그려도 보고, 그걸 크건 작건 실천도 해보고, 사람들하고 골프도 즐겁게 치고, 본사 사람들, 뭐 그 외 파트너사들이랑도 워크숍 같은 거 하면 잘 놀다 오라고. 자기가 어디에 안 끼면 사람들이 뭔가 허전함을 느끼게끔 만들고, 그게 핵심이고, 에너지를 그런 곳에 집중해서 쓰라고 말이죠. 이게 제일 일 잘하는 거라고. 연예인 중에요, 이런 역할 꽤 오랫동안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약방의 감초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느낌 오세요? 저도 뭐 이렇게 여러 좋은 강의 듣다가 사람들 입에 몇 번 오르내리면서 알게 됐는데, 뭐 그런 강의 안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TV 매스컴에서 보여주는 이분의 분위기, 오랫동안 보아온 분위기 보면 그냥 아시잖아요. 유재석 씨가 많이들 그렇다고 합니다. 더 제가 굳이 이분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다 아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방송 들으시면서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 사회생활 되게 잘한 줄 착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신랑한테 이렇게 말은 했지만 제가 회사 다니고 사회생활 했을 땐 부족한 게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허당이었어요. 그땐 제가 또 어리기도 했고 뭘 잘 몰랐고, 일만 잘하고 경쟁만 잘하는 게 정말 최고로 일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다고 그것을 또 능숙하게 잘하지도 못하면서 생각했어요. 자존심만 세고 허당 기운만 있어가지고. 여러분, 자존심하고 자존감 다른 말이에요. 구분해서 알아들으셔야 돼요. 보통 하수로 가면 하수인 사람들은 자존심만 세요. 그리고 자기 말만 해요. 근데 고수인 사람들은 자존감이 좋아요. 쓸데없는 자존심을 안 부려요. 이 차이를 바로 구분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에너지를 쓰세요. 여하튼 제가 어렸을 때 사회생활 할 때 좀 허당이었고, 그러다가 몇 번 잘한 경우도 있었죠. 그러다 누가 잘한다 하면 어깨가 쉽게 으쓱하게 뭐 기고만장해진 적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제가 2000년도 초반에 제가 디자이너, 뭐 그림 그리는 작가이기도 하지만 디자이너 출신이거든요. 제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빨리 만들어서 그 당시 디자이너들이 접속하는 정글이라는 사이트, 그 당시엔 굉장히 유명했어요. 우리나라 거의 모든 디자이너가 그 사이트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형성을 했으니까.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제 사이트를 만들어서 소개하고 올리고 그럼 바로바로 노출되고, 옛날에는 SNS 뭐 이런 것들이 많지 않고 유령 계정도 없었고 그냥 올리면 바로바로 100이면 100 진성으로 다 사람들이 진성으로 붙으면서 노출이 됐다고요.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할아버지 목소리인 거예요. 여보세요, 거기 애니송 씨. 옛날에 제 원래 필명이 애니송이에요. 원래 애니송이었어요. 지금 마이 애니송으로 바꿨지만 그때 당시에 애니송을 썼을 때에는 제가 독보적으로 애니송이 노출이 됐는데, 애니송이라는 필명을 다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냥 애니송으로 올리면 제가 찾아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검색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많아서 마이 애니송이라고 이름을 약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더 좋지 않아요? 마이 애니송, 마이 애니송, 나의 애니송, 우리 딸 우리 아들, 뭐 그렇게 말하기에는 제가 좀 나이가 들은 감은 있지만, 그러니까 정겹게 불러달라는 의미로 마이 애니송.
귀엽게 불러주세요. 제 애니송이란 필명 2000년도 초반에 사이트를 만들고 그랬을 때 정말 제 사이트에 하루에 많게는 10,000명까지 왔었던 것 같아요. 와, 그 시대가 부럽다. 그 시대로 돌아가면 정말 정신 차리고 이렇게 일에 손을 딱 놨을 텐데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도 없는 문제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다시 마이 애니송으로 출발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때 어떤 할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거기 애니송 씨 핸드폰이죠? 그래서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제가 애니송 씨 그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제가 애니송 씨랑 계약을 하고 싶은데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시죠? 그랬더니 어디로 나갈까요? 그랬더니 뭐 인터넷 콘티넨탈 호텔 로비로 나오라고 언제 몇 시에. 그리고 제가 어디시죠? 그랬더니 바른손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바른손인데 되게 직원은 나이든 팀장이겠지? 되게 나이든 사람을 쓰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갔어요. 갔는데 진짜 70대 할아버님이 멋있게 옷을 입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바른손 회장님이셨고 다이렉트로 계약을 써본 아주 희한한 그런 경험도, 희한한 게 아니죠. 정말 멋진 경험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아이고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뭐 그때 바른손뿐만이 아니라 뭐 삼성에서도 막 연락 오고 막 스카우트 하겠다 장난이 아니었는데 제가 왜 열심히 끝까지 안 했을까요? 어쨌든 지금 다시 잘할 거예요. 전 계속 잘할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만큼 제가 잘 모르고 어렸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이게요, 나이 먹고 아이 기르고 제가 또 알로프렌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브랜드를 만들어가면서 사람 마음을 사는 방법을 알고 싶었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런 인문학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런 방송도 하게 됐는데요. 그렇구나. 그렇게 뒤늦게 알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 무의식의 행동의 의지를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수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진정성 있게. 뭐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제가 나쁜 습관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그리고 또 느낀 게 있는데요. 모든 게 그래도 때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뭐 옛날에 가장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도 있지만 요즘에 저는 그 말에 반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을 맹신하면 나태해지는 확률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나태해져도 자기 합리화하기도 쉽고 이런 거죠. 뭐 내가 50대가 되고 60대가 돼도 그때라도 시작하면 가장 빠른 거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안 해도 괜찮아. 때에 따라서 뭘 하느냐에 따라 그 때를 놓치면 힘들어지는 것도 있다고 봐요. 이해하시나요? 제 말을? 제가요, 사실 체력적으로 요즘 많이 안 좋거든요. 옛날하고 다르게. 제가 뭐 마냥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니까. 근데 쉽게 피로해지고 제가 뭐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젊은 시절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피곤함이라든가 이런 걸 예전에 느끼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저절로 막 허리가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요즘 침도 맞으러 다니는데 요즘 옛날엔 이러진 않았는데 체력적으로 약해지니까 이 감당하고 처리하는 속도도 내 맘 같지가 않고 피곤해지고 그래서 좀이라도 이렇게 좀 몸이 건강할 때 시작하는 게 좀 더 견딜 수 있는 힘이랑 에너지가 더 있으니까 저 더 경쟁적일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를 100% 받아들이는 것보단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러니까 적당한 때에 뭘 해야 되면 그걸 또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때를 늦추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좀 현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전 지금 몸이 아프고 옛날하고 몸이 좀 달라졌다고 느끼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뭐 생생하지도 않은 내가 뭘 하겠어.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를 반만 맞다고 생각하면 또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릿하게 움직여야 하는 제 생애에서 지금 현재가 가장 빠릿하게 움직여야 하는 시기인 거예요. 지금이 제일 젊으니까.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포인트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기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끌어올려서 생각해 보면 여하튼 지금도 전 젊고요. 젊다고 볼 수 있죠. 아직 꼬부랑 할머니는 안 됐고 화장하면 가끔씩 30대로도 보이니까 아직은 괜찮아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더 나이 먹기 전에 효율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을 옛날보다 좀 더 많이 하게 됐어요. 더 나이 들어서 그러면 몸도 더 아파질 텐데. 근데 말을 하다가 보니까 진짜 나이 먹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몸 아픈 건 좀 슬프다. 좀 서러워요, 몸 아프면 진짜. 살아가는데 중대한 철학 시기를 제가 지금 right now 깨쳐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안 따라줘서 시간이 조금은 걸리는 한이 혹 있더라도 저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아직 살 날도 많이 남아 있고요. 아직 안 죽었다고요. 아이가 크기 전에 엄마인 제가 하나씩 이런 삶의 진리를 터득하고 있기 때문에 제 아이, 제 아들을 잘 기르게 될 확률이 이전에 저보다 월등히 높아졌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적어도 전 아이가 성장해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땐 최소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저를 합리화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아시죠? 이 시츄에이션 굳이 말 안 해도 우리나라 문화에 오랜 세월 사셨으면 그 느낌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는 이 시츄에이션. 또 제가 만든 그 알로프렌 브랜드가 유명해지기 전에 빨리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여하튼 빨리 유명해지기 전에 이 진리를 진정성 있게 알아버려서 그래서 제가 어떤 좋은 기회에 노출이 된다면 반드시 괜찮은 확률성을 가지고 기회를 잡을 확률도 높아질 겁니다. 제가 뭐 사업이란 걸 하려고 보니까 홍보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제가 제 분야의 일을 잘해도 널리 알리는 문제는 별도의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왜 이렇게 알리기가 어려워? 나는 제품을 최대한 퀄리티 올려서 만드는데 제품만 다 만들면 알아서 홍보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홍보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노력과 다른 개념이에요. 야, 알리기 진짜 어렵다. 못 해먹겠네. 그래서 갖다 치워. 그래 버리면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뭐 10개를 시도했는데 그 중에 한두 개가 대박을 터뜨려서 확 이렇게 됐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성공하기 전에 실패한 것들을 다 발판으로 삼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걸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올라가요. 근데 안 그런 사람은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건데 하나하나 실수할 때마다 자괴감 갖고 나는 안 돼. 이렇게 계속 비관적으로 나가는 거죠. 계속 그렇게 비관적으로 나가는데 어떤 좋은 확률 그런 부분을 잡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 그런 나쁜 기운만 쌓일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걱정은 구태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긍정 기운을 쌓으려는 노력 이런 거를 잘하려고 노력하세요. 저도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도 노력하세요. 그러면 계속 좋은 기운이 쌓여서 우리 몸이 그런 쪽으로 간대요. 그런 쪽으로 가서 그런 자석의 핵심이 되는 거지. 긍정 자석 핵심.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만 해도 정말 많고 행동도 할 게 되게 많은데 구말리고
그런 좋은 것만 생각하고 몸을 단련시켜 가고, 그럼 운동하면 막 근육이 붙잖아요. 근육 붙듯이 그런 좋은 에너지와 근육이 우리 몸에 착 달라붙게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감이 오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행동으로 노력해 보세요. 저랑 같이. 뭐 어때요? 손해볼 것도 없잖아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그런데 제가 만든 브랜드 알로프렌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실 테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잠깐 제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도 될까요? 제 방송이니까 양해를 구하고 소개 좀 해볼게요. 괜찮겠죠? 알로프렌은 제가 만든 일러스트 브랜드입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쇼핑몰이고요. 제 그림 스타일이 이래요. 로봇으로 보이지만 이게 이렇게 멀리서 보면 로봇으로 보이죠. 근데 얘를 확대해서 보면, 확대를, 이미지가 좀 깨지겠네요. 해상도는 좀 깨지겠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웹 이미지라 확대를 하면 좀 깨져요. 확대를 하면 이게 버스예요. 얼굴 부분이 버스고 다 하나하나 이 로봇을 형성한 애들이 다 차, 비행기, 뭐 소방차 다 이래요. 다른 그림도 하나 볼게요.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런 곤충들 제가 다 일일이 그렸습니다. 하나는 뭐 바다 이미지, 얘는 곤충 이미지, 뒤에는 사파리, 동물 이미지. 근데 이렇게 포스터를 이렇게 붙이면 트랜스포메이션 합체하듯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 기차가 돼요. 이런 것도 만들었는데 애기 엄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관심이 생겨서, 애기들이 기저귀 떼기 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에요. 그런데 애기가 얘를 타겟으로 쉬야를 하면, 타겟을 맞추면 이렇게 지워져요. 동영상도 하나 올려놨을 거예요. 이렇게 쉬야를 하면, 짜잔. 쉬야를 하면 이렇게 지워져요. 싹 지워지죠.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가 돼요. 거의 반영구적으로. 이런 걸 만들었답니다. 재밌나요? 아이고. 네이버에 알로프렌 치시면 나오고요. 검색 시 알로프렌에서 알로프렌 렌 할 때 어이로 치셔야 잘 나옵니다. 제가 아직 초창기 아기 브랜드라 상품이 많진 않지만 제가 아동 스타일로 그린 그림으로 인테리어 포스터, 배변 훈련할 때, 기저귀 떼기 할 때 쉬야하면 색깔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이런 마술 스티커, 기가 타고 있어요. 이런 그림들을 제가 그림 그린 거를 이런 상품에 응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욕심을 갖고 선보이고 싶은 그런 상품이 있다면, 이제 그림은 제가 다 그렸고 제가 작가니까 상품을 응용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아이들 티셔츠나 필통 가방 등에 제 그림들을 예쁘게 프린팅해서 출시도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쉽지 않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제품은 굉장히 퀄리티 있게 만들었는데 알리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괜히 많이 만들어 놨다가 재고 쌓이면 안 되니까, 홍보에 자신감이 생겼을 때, 그리고 그 노하우를 좀 알게 됐을 때, 그때 조금씩 제작해서 좀 알려보려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디자이너 출신이면서 그림 그리고 이렇게 인쇄 쪽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접근하기가 쉬웠고, 비용도 제가 통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섰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시도해서 올려놨고요. 상품은 앞으로 다양하게 제가 저작권을 가지고 늘리고 싶어요. 제 그림 보셨는데 뭐 그림 예쁘신가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상품을 구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 방송을 보시고 저랑 조인을 해보고자 하시는 이런 쪽으로 뭐 옷도 의류도 만들어 보시고 가방도 만들어 보시고 아기 학용품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해보셨던 그런 베테랑이 계시다면 연락 마구 주셔도 되는 거 아시죠? 제가 많이 바쁘고 지금 당장 유명해진 건 아니어서 지금 연락 주시면 진짜 전화 잘 받아요. 메일 확인도 잘하고. 그래서 저랑 조인을 하시게 되면 부가적으로 저와 엄청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 유명해질 텐데 성견지명으로 연락 주세요. 아무튼 저 혼자 막 떠들고 그랬는데 재밌으신가요? 여튼 자금 좀 있으시고 일도 베테랑이시면 저 그런 분 엄청 좋아합니다. 연락 주세요. 콜! 아니 뭐 방송하면서 뭐 또 제 방송인데 제가 하고 있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괜찮죠, 여러분? 여튼 발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변수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뭐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 보고 실천하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긍정적인 에너지입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누구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나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 눈치 안 보고 이런 건 살짝 말해도 다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내가 좀 괜히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지 않았으면 해요. 너무너무 조심하고 그러면 사람이 소극적으로 되고 사람인데 실수도 할 수 있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말해야지 이러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더 늦대고 더 말도 못하는 것 같아요. 연습량을 그만큼 못했으니까 왜 글을 잘 쓰려면 글도 많이 써봐야 되고 말을 잘하려면 말도 많이 해봐야 느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너무 조심만 하고 그러니까 뭐 어때? 이런 자신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도전해보는 거. 뭐 어때요? 그리고 제가 알로프렌 브랜드를 만들고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니까요. 참 진짜 계속 말하지만 알리기가 어려워. 뭘 해보려고 하시는 분이나 관심을 가지시는 어떤 비즈니스를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